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위해서 최근에 은행권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보통 기업들은 채권, 그러니까 회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 이런 경향에 조금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 관련된 소식 정원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정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기업들이 그러니까 이 채권 발행보다는 은행에서 직접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그런 얘기죠? 맞습니다. 네,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상대적으로 좀 은행 대출의 매력이 회사채 대비 조금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도 다양한 자금 조달 옵션을 조금 검토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건데요. 기업들의 니즈에 더해서 은행권의 변화도 조금 있었습니다. 기업 대출 분야를 어떤 새로운 수익원으로 좀 인식하는 경우가 늘면서 가산금리 산정하는 여건이 좀 더 우호적으로 기업들에 변했거든요. 이런 점이 함께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에 좀 변화가 생겼다라는 얘기 같은데 우선 그렇다면 기업들이 은행 대출을 통해서 빌린 금액 대충 얼마나 좀 됩니까? 몇 가지 개별 기업 대표 사례를 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대표 시중은행들이 대기업 대출을 어떤 식으로 취급했고 현황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시면 조금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 정도를 저희 5대 시중은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5대 시중은행 잔액 기준으로 좀 보면 올해 초에 이 대기업 대출 잔액은 총 109조 5천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10월 말에는 138조 원을 넘겼습니다. 은행들 입장에서 10개월 만에 대기업 대출을 한 30조 원가량 늘린 겁니다. 네, 대기업 대출이 이제 10개월 만에 30조 원이 늘어났다는 건데 잔액이 109조 정도였으니까 30% 거의 가까이 그렇게 좀 급증을 한 셈이네요. 맞습니다. 대기업이 이렇고 그렇다면 중기업 대출, 중기 대출은 좀 어떻게 좀 변화가 있었나요? 중기 대출도 당연히 비슷하게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숫자를 좀 같이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제가 10개월가량 중기 대출도 598조 수준에서 630조 원을 넘어서는 등 30조 원가량 늘었습니다. 다만 중기 대출 규모는 이미 올해 초부터 대기업 대출의 한 6배 정도인 600조 원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떤 증가 폭에 대해서는 대기업 대출이 이를 훨씬 상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다 지금 은행권 대출이 늘어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은행 대출을 적극적으로 늘리는 데는 은행에서 직접 대출을 하는 비용이 저렴해졌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그 자금 조달 비용 어떻게 좀 바뀌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주된 자금 조달 수단인 회사채와 좀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그 신용 등급이 AA 플러스인 대기업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2011년 말이니까 지금부터 한 3년 전쯤에요. 그때는 당시만 해도 이들 기업의 3년물 회사채 등급 민평이 한 1.2%대였습니다. 보통 1.2% 수준에서 3년물 조달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네. 그런데 이게 지난해 말 레고랜드 사태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이 과정을 거치면서 5.6%대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3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자금 조달 금리가 5배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뛰게 된 겁니다. 네. 이렇다 보니 기업들도 당연히 고민은 좀 컸겠죠. 한 가지 예를 좀 더 추가하면요. 지난 2015년 그러니까 저금리 기조가 한창 심화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는데요. 현대 오일뱅크라는 정유사가 회사채 발행에 나서면서 3년물 회사채를 1.976%에 찍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실 그 1%대 회사채가 나온 첫 케이스여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화제거리가 좀 됐었습니다. 금리 레벨이 이후에는 금리 레벨이 계속적으로 내리다 보니까 오일뱅크 이후 회사채를 찍었던 AA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1%대 회사채 조달을 할 수 있었게 됐고요. 네. 나중에는 일부 A급 기업들까지 1%대 회사채를 찍는 경우까지 등장했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보면 좀 꿈과 같은 그런 이야기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또 이제 상황이 180도 달라진 거죠. 네. 근데 더 좀 문제가 좀 큰 점은 오일뱅크 사례로 들었던 그런 기업들은 사실 우량 등급 회사채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좀 불안한 A급 기업들의 경우 같은 기간에 등급 민평이 한 1.9% 수준에서 6%를 넘기는 수준까지 튀었습니다. 네. 수요 예측 결과를 회사채를 좀 보시면 이제 가산금리를 더하는 구조로 발행금리가 산정이 되는데 이것까지 감안하면 7%에 육박하는 경우가 많았던 거거든요. 또 레그랜드 사태 이후에 또 문제점이 뭐냐면 A급 기업들은 고금리를 주고라도 자금 조달을 하려는 수요는 있는데 투자 수요를 모으는 것 자체가 쉽지 않게 된 점도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유를 좀 요약해 보자면
등급을 일단 가릴 것 없이 회사채 금리가 급격히 튀었던 점이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기업들도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조달 창구를 다변화해야 된다는 니즈가 커진 분위기였다는 점이 함께 맞물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그 회사채 금리가 기본적으로 급등을 하고 또 레고 사태 같은 좀 악재들이 더해지면서 회사채를 통한 자금 조달이 좀 어려워진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리라는 게 방향성을 두고 어느 정도 좀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회사채 금리가 튀었다면 이 은행 대출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금리나 CD 금리도 좀 같이 튀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 은행채 금리 추이를 좀 같이 말씀을 드리면 레고랜드 사태 당시에는 3년물 기준으로 등급 민평이 5%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안정화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 올해 하반기 초에 한 4.4%대 초반으로 잠깐 튀었다가 지금은 3.7%대로 다시 내려온 상황입니다. CD91일물도 3.8%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요. 회사채와 은행 대출 모두 레벨이 동반 하락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회사채보다는 은행 대출에서 금리 하락 효과를 좀 더 체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히스토리를 좀 보면요. 실제로 좀 유동성 위기가 극심했던 지난해 말에는 은행들도 대출을 막 늘리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좀 소극적인 분위기가 강했는데요. 네. 자금 시장이 워낙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출을 좀 무리하게 늘렸다가는 향후 기업들의 유동성이나 신용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를 그대로 은행들이 떠안아야 하는 리스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약간 좀 최대한 좀 방지해야 된다는 약간 뉘앙스가 좀 있었던 것 같고 은행 대출의 경우를 좀 보면 CD 금리에 그 가산 금리를 더해서 대출 금리를 최종적으로 산정하는 구조거든요. 네, CD가 기본적으로 벤치마크 금리가 맞습니다. 되니까요. 네. 그렇게 되는 건데 은행들도 당시에는 겁이 좀 많이 나다 보니까 가산금리 수준을 좀 지나치게 높여서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기업들 입장에서 조달금리는 올라가는 거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구체적으로 좀 보면 신용도가 나쁘지 않은데 뭐 트리플 A인 기업들도 있는데 막상 은행권에 문을 두드려 보니까 좀처럼 자기들이 원래 했던 계산이랑 너무 다른 결과를 가져오니까 당황이 심했던 거고요. 네. 대출을 해주겠다는 은행도 별로 없었던 데다 가산금리가 너무 높아서 결국은 대출 계획 자체를 철회하는 경우도 종종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좀 올해 들어서는 분위기가 좀 바뀐 건데요. 가계대출이 향후 경제 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다 보니까 금융당국 또한 좀 은행권이 무분별하게 가계대출을 늘리는 거에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계대출을 늘리는 것이 막히다 보니까 은행들은 기업대출 분야에서 활로모색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최근엔 그렇다 보니 좀 몰리면서 경쟁 원리가 조금 돌아가면서 가산금리가 동반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회사채 금리보다 이제 은행채 금리가 상대적으로 더 내려온 측면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은행들 입장에서는 기업 대출을 좀 더 유치해야 될 그럴 필요성도 커져서 가산금리를 내린 부분도 있다라는 맞습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또 기업들의 은행 대출이 상당 부분 변동금리라는 것도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요. 맞습니다. 은행 대출 금리가 기본적으로 회사채를 찍는 것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에서 형성이 돼 있는데요, 여전히. 네. 근데 회사채 물량을 일부 줄이고 은행 대출로 갈아타는 데는 변동금리 매력이 좀 주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 대출의 경우에는 뭐 특정 구간마다 바뀐 금리 여건을 고려해서 금리를 재산정하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3개월 단위로 뭐 금리를 바꾸게 되는데 기업들은 최근 이 부분에서 자금 전략 계획을 다시 짜고 있는 겁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보면 현재가 만약에 금리 저점이라고 판단이 될 때는 낮은 금리로 또 고정금리로 장기간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회사채가 유리하다고 판단을 할 겁니다. 회사채를 만약에 회사채의 경우에는 장기물의 경우는 30년물까지 찍는 경우도 좀 있는데요. 만약에 1%대의 금리로 30년물을 조달을 해놨다면 아마 금융비용을 절감한다는 측면에서는 어마어마한 이점을 누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반대로 금리가 고점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 최근의 상황과 비슷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회사채 비중을 늘릴 경우에는 그만큼 기업들에게 리스크가 조금 있게 됩니다.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년물을 만약에 7%에 발행했다면 그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내야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는 거죠. 결국 금융비용인 부담이 어떤 경영을 짓누르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은행 대출을 늘리는 것도 뭐 정확히 이런 맥락인데요. 올해를 금리 고점으로 보는 평가들이 아직 많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인하 가능성을 제기하는 시각들도 아까 홍 기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씩 있고 이렇다 보니까 지금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면 차라리 변동금리인 은행 대출을 받아서 금리 변동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보자 이런 약간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채권 발행을 통한 그 대출은 일종의 고정금리 대출이고 이제 은행에서 직접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주로 변동금리 구조이다 보니까 이제 시중금리가 고점을 찍었다는 인식 속에서는 앞으로 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변동금리 쪽이 더 선호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럼 그렇고 좀 한국전력과 같은 공기업도 최근에는 은행 대출을 좀 늘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원래 한전은 채권 그러니까 한전채를 통해 주로 자금을 조달해오는 그런 기관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좀 은행 대출을 활용해서 그 리스크를 좀 최소화하는 것이 낫다라는 판단을 지금 한전도 하고 있는 거고요. 한전의 경우에는 말씀하셨다시피 워낙 대규모의 자금을 한전채로 조달해 왔지 않습니까? 근데 금융비용 압박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전 입장에서 사실 무조건 금리가 낮은 자금 조달 수단을 그동안 선호해 왔거든요. 네. 한전채도 사실 이 맥락이고요. 하지만 현재 같은 고금리 상황에선 고정금리인 한전채로만 발행하는 것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한전은 최근에 우리은행과 제1은행에서 1조 3천억 원 규모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 금리는 4% 중후반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한전채보다는 조금 말씀드린 대로 높습니다. 하지만 향후 금리가 내려갈 경우에 이점이 분명히 있고 조달 창구 다변화를 미리 해놓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한전의 경우엔 자금 조달 수요가 워낙 큰 업체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이 다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잔액을 잠깐 보시면 우리은행이 1.5조 정도로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요. 농협은행과 국민은행도 각각 1조씩 들어가 있고 하나은행 5천억 원, SC제일은행 3천억 원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한국전력의 은행 대출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요. 최근 이렇게 기업들도 많이 은행을 찾지만 이제 은행 입장에서도 기업 금융 그러니까 기업 대출 분야를 키워야 하는 그런 필요성이 커진 것 같습니다. 아까 가계대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은행들이 현재 놓인 상황을 조금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요즘에 상생금융 이런 얘기도 많고 은행권에 대한 압박도 많고 많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 하나가 사실 가계부채를 그간 좀 무분별하게 늘렸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정부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큰 우려를 보내면서 은행들 또한 이제는 가계대출을 추가로 확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초두에 제가 올 들어 10개월간 대기업 대출과 중기 대출이 각각 30조 원 정도씩 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부 압박에 제동이 걸린 가계대출 부문은 올해 초 690조 원 정도의 잔액이었는데 10개월 동안 사실 변한 게 거의 없습니다. 네. 사실상 그 부분은 늘리지 못했다는 의미거든요. 앞으로는 이러한 분위기는 향후에도 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정부가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스트레스 DSR이라고 하는 것의 세부 방안을 조만간 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결국 그 상환 능력을 벗어나는 대출에 대해서 또 제동을 걸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금감원은 최근 그 은행들의 가계대출 관행을 점검하면서 관련한 관행들에 다수의 문제가 있었다면서 조목조목 비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은행들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큰 축인 가계대출이 막히면서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하는 압박감이 더 커진 겁니다. 네, 은행들 입장에서 가계대출에 대해서 이제 공격적으로 더 추가로 늘리기 어려우니 기업 대출을 이제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까지 좀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은행들 중에 지금 가장 공격적으로 기업 대출을 좀 유치하는 그런 곳들은 좀 어디인가요? 일단은 대부분의 은행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이 좀 격전지로 부상을 아까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은행이나 우리은행 정도가 기업대출 분야에서 빠르게 점유율이 좀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은행들도 당연히 관심은 크고요. 저마다 기업금융 확대를 내걸고 조직정비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전망을 또 좀 말씀드리면 당분간은 은행권 기업 대출은 확대될 가능성이 좀 크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평가인데요. 하지만 금리 인하 가능성 등이 계속 확산하면서 기업 스탠스가 바뀔 가능성은 얼마든지 남아 있습니다. 보시면 최근에 회사채 금리 또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같은 것들 때문에 굉장히 좀 빠지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가 아직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가 생기면 이러한 추세는 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다시 낮은 금리 수준을 좀 고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회사채의 매력이 다시 부각될 가능성도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회사채 금리의 향방에 따라서 또 이제 기업들의 은행 대출 추세가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기업들이 은행 대출을 늘린다는 소식 들어봤습니다. 정 기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